네, 많은 뉴스들 가운데 기자들이 콕 집은 프레스콕. 첫 번째 코너는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 측과 검찰 모두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연기될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재판부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가 직접 출석하진 않았고요. 이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는데 예상대로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수사 기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범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엔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사건 기록 목록이라도 복사를 해주고 사건 기록을 주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프레스콕 시작된 법정 공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다뤄지지 않았고요. 이 표창장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었는데 유호정 기자, 첫 재판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 1시간 전부터 취재진과 방청객 약 70여 명이 재판장 앞으로 몰렸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 중에 54명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중에 20여 명 정도는 법정 바닥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예. 이 마이크 성능 문제로 재판부가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방청객에서 잘 안 들린다 이런 소란도 있었다고 하고요. 많은 이들의 관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아마 법정 내부는 비공개였죠? 아마 저희들이 영상이 없는 걸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영상 취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나 정경심 교수는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첫 재판 공판 준비기일이니까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첫 공판이. 네, 보통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변호사들만 이제 출석을 하는데요. 당시 오늘 이제 변호사가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조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 수사 이야기는 없을까요? 아직 제출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 교수님 건강 상태가 다음 기회에 출석 가능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멘트할 사항이 아니고요. 진단서는 추가로 제출하실 거예요? 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유호정 기자가 이제 발제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오늘 재판에서는 이 검찰 측과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이 이 사건 기록 복사를 두고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검찰이 이제 공범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수사 마무리 전에는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제 검찰 측에다가 복사를 해줄 수가 없으면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주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달 15일에 다시 공판 준비를 열겠다. 그러면서 오늘 1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 보면은 이 사건 관계자가 A씨, B씨, C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명이 아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 아마 방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수사 관련된 정보를 좀 제공해라.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이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일단은 뭐 받아들여진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여줘야 된다, 복사를 허락해야 된다, 뭐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을 좀 어느 정도 수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장관의 아내이기 전에 일반인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권리는 보장이 돼야 한다. 이게 이제 변호인단 측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 변호인단의 면면들을 보니까 제법
그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맡았던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어요.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총 3개 법무법인에 18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선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함께했던 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중심으로 한 법무법인 다전 소속의 8명이 선임됐었는데요. 예.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과 2심을 변호했던 김종근 변호사 등 LKBM 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7명이 함께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15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 3명이 어제 추가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참여연대나 국가인권이나 민변 등 진보적인 계열의 대표적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이 공판 준비기일에는 5명의 변호사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정경심 교수가 뭐 크게 한 5가지 정도 의혹이 있고 그 가운데 그렇죠. 이제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이제 먼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는데 재판부가 이게 좀 양쪽 검찰 쪽도 그렇고 정 교수 측도 그렇고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오늘 네. 시작을 했어요. 재판부가 이걸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검찰 수사만 기다리기에는 재판이 자칫 너무나 연기될 수가 있다. 아마 그런 판단하고 일단 굴러는 가겠다. 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재판을 시작을 하면서도 이제 이쪽 상황을 좀 보면서 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번 재판에 참 특이한 게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보면 그 변호인단을 18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재벌 회장들도 이 정도로 많이 하진 않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지금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럼 18명 같으면 이 수임료만 해도 굉장한 규모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지금 3개 법무법인에 이제 나눠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업무 분담이 좀 돼 있긴 하겠지만 지금 크게는 보면 웅동학원, 그다음에 표창장 위조 부분, 그다음에 사모펀드 부분 예. 아마 3부분 나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로펌의 각 분야에 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들 예. 이걸 좀 나눠서 대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 이제 조국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민변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많은 연관이 있으니까요. 예. 참여연대. 지인들도 그렇죠. 많겠죠. 막 예.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번에 변호인단에 참여를 한 것인데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 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재판하게 되면 변호인들이 한 100몇십 명 이렇게 합니다. 예. 그는 상징적으로 이제 재판부에 좀 세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재판 그 변호인들이 이렇게 많은 게 도움이 될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예.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변호인들이 많은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마다 이제 재판 그 변호인들이 따로 투입이 될 텐데 예. 앞으로 정경심 그 이 교수 측도 굉장히 재판 전략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짜겠다 이런 어떤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국 교수가 이제 로스쿨 교수니까요. 또 그렇죠. 민변 쪽에 아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그중에 일부는 또 뭐 자원 봉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참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상황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제 2번 증명서 얘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 교수 측이 지금 내종량, 내경색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계속 며칠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 제대로 된 증명서를 냈나요? 진단서를 냈나요? 네, 아직까지 이 공식 진단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 2번 증명서를 냈는데 거기에 뭐 의사 명의나 의료기관 직인, 예. 면허번호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공식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검찰이 밝혔는데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정 교수 측이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게 애초에 본인이 어디에 입원이 되어 있는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미리 병원명을 가리고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검찰이 앞뒤 맥락을 자르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반발을 한 상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은 그러면은 공식 이 문서를 내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이 조국 장관이 직접 이 원본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이게 언제 낼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재판장 앞에서 이제 변호인에게 언제쯤 진단서를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특히 오늘 석간에 이제 그 정 교수의 질병이 뇌종양이 아니라 뭐 뇌수막염이었다 뭐 이런 예.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변호인단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예.
원본만 제출하면 금방 이 논란은 가라앉을 텐데 왜 아직까지 변호인단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지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병원명이라든지 의사 이름이 유출될 경우에 그분들에게 가는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지는 만큼 변호인단 측에서는 진단서 제대로 된 진단서를 검찰에 내는 게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